현 남편의 주장입니다. 이제 제주도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청주가 원래 집이니까 집으로 가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고유정이 좀 더 있다가 오지 말아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의례적이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분명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이제 그 작년이죠. 지난 3월 7일 이붓 아들이 사망한 지 5일 뒤에 이제 당연히 이제 유골함을 제주도에 놓고 다 이제 마쳤으니까 내가 오늘 청주를 가볼까 해.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일 있어? 와서 뭘 하려고? 라는 답변이 오고 그 뒤에도 남편은 계속 청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나는 청주에 없다. 49제 끝날 때까지 있다 와라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이야기를 마치고 뭔가 찝찝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없어졌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상해서 다음날 집으로 와봤더니 이게 뭐 이불도 없어지고 그랬다는 건데, 그러니까 이 의원은 지금 현 남편은 이거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. 지금 보면은 결국 저기 범행 현장이거든요. 범행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그 이불과 피 묻은 이불, 그다음에 전기 장판, 뭐냐면은 그 범행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없애버린 거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평소에 지금 이제 고유정의 그 현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유정이 원래 평소에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다. 그런데 그렇게 주요 증거를 내다 버리고 나아가서 집안을 아주 깨끗이 치워놨다라는 거거든요. 전형적인 증거인멸로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소방서하고도 좀 지금 진실공방 양상인 것 같은데 이 남편 주장은 사진을 상부의 지시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제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방서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지금 남편은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혹은 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경찰이라든지 혹은 윗선에서 이것을 조작 은폐하는 그런 어떤 정황이 그런 있다.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.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일단은.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번에는 소방당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소방당국은 당연히 현장에 이제 119 구급대가 갔고 119 구급대가 갔을 때 이 피해자의 어떤 상황들을 사진을 찍어놨었고 그런데 문제는 6월 17일 날 문자를 언론에서 공개한 거예요. 소방대원들 간의 어떤 톡방에서의 문자. 그런데 구급활동 일지를 철저히 하라면서 이제 환자 사진과 인적 사항도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. 이런 내용과 함께 삭제했다라는 문자까지도 그 다음에 이어졌거든요. 그래서 6월 17일 날 현장 사진이 유출한 그 당일 날 왜 굳이 소방대원들이 이런 어떤 삭제해야 되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. 이것은 바로 상부의 어떤 지시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있었습니다. 근데 거기에와 관련해서 소방대원들은 그런 건 너무나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. 황당하다는 반응이.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언제나 시간이 되면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번에 그 6장을 포함한 다른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떤 피해자의 어떤 사진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까지도 사실은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삭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누가 맞느냐는 건 아직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양측 주장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. 여전히 초동 수사를 왜 잘못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런 씁쓸함이 계속 남는 것이죠. 이호영 부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왜냐면은 이 현재 남편 직업이 소방관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 생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물론 당사자긴 합니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그 구급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거든요. 구급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은 이 개인 폰이라면은 개인의 그냥 개인 정보나 뭐 이런 거니까 뭐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데 구급폰이라는 소방서의 재산에 존재하고 있는 사진 자료는 이거는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함부로 파기하는 것, 나아가서 파기한 시점이 그 사진 중에서 한 장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경찰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입수한 거냐고 막 물어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어떤 그 소방서의 공적인 자산인 구급폰에 존재하는 범죄의 주요 증거를 이렇게 소방서에서 파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좀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될 것이다. 나아가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함부로 파기하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도 재발되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볼까요? 고유정의 체포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.
글쎄 그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까? 사실 긴급체포 영상이 저렇게 공개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. 왜냐하면 긴급체포라는 영상을 저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때 분명히 체포 현장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. 체포의 이유, 범죄의 사실,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걸 촬영하는 거지 저것이 노출된다고 해서 어떤 실체 진실의 발견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. 분명히 고유정이라는 얼굴이 그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라고 결론은 내렸지만 고유정 입장에서는 분명히 머리를 가리고 나왔는데 다른 사진이 노출됨으로써 이미 얼굴이 다 나왔던 사정이기 때문에 굳이 긴급체포 현장을 그걸 다시 한번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의아스러운 거는 사실 이게 동부경찰서장이 제일 처음에는 야만적인 조리돌림이라 그래서 현장 검증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서장이 지금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인권에 반하는 저런 걸 알렸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.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이제 인권연대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사실 남성들이 대부분 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노출이 있었지 않았느냐.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마녀 사냥을 부추기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인권연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